기도를 했어요. 3개월을 아침 저녁으로 전철 탈 때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오는 아이들은 어찌됐거나 마지막으로 오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오는 아이들을 제가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의 아이들을 더 돌봐야 된다는 것도, 제가 사명을 더 갖고 해야 된다는 것도 더 알게 됐어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너를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이 사랑해서 너를 거기까지 가게 한 거다고. 네가 처음에는 이렇지만 점점 성장해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걸로 커라는 뜻이라고. 아이들은 내 표정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멀리 사는 외국인이지만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구나. 안녕하세요. 소중한 사람들과 다양한 빛깔의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 김설아의 신앙공감 플러스입니다. 세상에는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질병 때문에 차별과 학대를 받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온 세상의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기를 꿈꾸는 분이 계십니다. 해외 빈곤 어린이 의료 지원 사업을 돕고 계신 분인데요. 국제 NGO 멘토리스의 사무국장이신 김영미 집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저희가 촬영하기 앞서서까지 계속 통화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분주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촬영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멘토리스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멘토리스는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그 국내의 빈곤 아동의 의료 지원 사업과 또 그 장학금 지원 사업, 그리고 기타 그 다른 인도적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해외 빈곤 어린이 의료 지원 사업에 네. 하고 계신데 네. 지금까지 또 어떤 질병을 가진 어린이들을 좀 도우셨는지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다양한 질환의 아이들을 도왔어요. 네. 다리가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있었고, 네. 심장 질환이 있는 아이도 있었고, 네. 얼굴이 진짜 기형인 아이들도 있었고요. 희귀암에 걸린 아이도 있었어요. 네. 예. 멘토리스에서 유일한 활동가라고 네. 들었는데 집사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좀 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큰 재단에 네.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는 걸로 저희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네. 저희는 상근직으로 저 하나만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도 아픈 아이들만 돕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1년 365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혼자서 그게 감당이 가능하신지 정말.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출퇴근을 일정하게 할 수가 없고요. 네. 저희 집에서 굉장히 바쁘게 보냈었고요. 네. 그리고 나라마다 시간이 다르니까 네. 뭐 미얀마, 우간다, 뭐 이런 말라이 다 시간이 많아서 네. 달라서 사무실에까지 갈 그럴 만한 그 시간이 없습니다. 네. 저한테. 예. 네. 그러니까 그 현지에 계신 도우시는 분들하고 또 수시로 통화도 해야 되고 그쪽 네. 뭐 병원하고도 하셔야 네. 되고 예. 또 오는 뭐 항공이나 뭐, 네. 뭐 너무 일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제가 여러 나라를 하는데요. 네. 현재는 이제 우간다하고 말라이하고 이제 미얀마를 중심으로 돕고 네.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선교사들이 요청이 올 때만 네. 제가 잠깐씩 도와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말라이 같은 경우에는 김각수 선교사가 거기 있고요. 네. 미얀마는 정지훈 선교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한국말로 제가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간다는 함영식 김지은 목회자 부부가 계속 저와 협력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오만을 가셔가지고 다른 그 우간다 현지인 목회자 아들이 저랑 같이 조력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영어를 쓰기 때문에 네. 그 영어로 주로 제가 메시지를 주고받고요. 네. 그렇다고 제가 영어를 잘하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번역기를 돌려서 항상 대화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우간다 선교사는 트러스트라고 해요. 그 네. 청년한테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직접 영어로 대화를 못한다.
그리고 항상 이 영어로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된다. 네. 얘기를 하고요. 급한 일 있으면 이제 그 친구가 카톡으로 이제 콜은 해요. 이제 네. 전화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엔 무슨 말을 하느냐면 네. 메시지 체크. 그리고 딱 끊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도 이런 큰 일들을 어떻게 감당이 가능하시네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네. 아니면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러네요, 이제 정말. 왓츠앱이라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말라위나 다른 나라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네. 통화할 때 그거를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전화는 절대로 통화를 못 합니다라는 거는 분명하게 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부터. 네. 아, 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혼자 감당하기 굉장히 영어도 또 안 되시고 정말 감당하기 힘드셨을 텐데 네. 이 일들을 감당하기가 정말 힘드시고 가족들이 보기에도 네. 정말 너무 힘든 모습이 보였을 것 같은데 자녀들은나 가족들은 뭐라고 하나요? 남편은 하는 네. 거가 좀 위험하다 그랬어요. 왜 어. 그러느냐면은 이제 이런 수술 동의서에 작성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위험할 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고요. 주사님께서 그 동의를 다 해야 하셔야 되니까. 예,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게 어렵지 않느냐. 네. 그래서 반대를 했지만 아이들은 엄마가 네. 이런 아이들이 와야 유일하게 시장도 가고 뭐 사러 다니고 진짜 애들하고 같이 뭐 먹으러 다니고 이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네. 엄마는 이 일이 없으면은 네. 엄마 삶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계속 하시라고. 그냥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은 늘 그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엄마가 봉사하는 모습을 늘 봐왔기 때문에 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엄마한테서 이런 아이들은 정말 아주 소중한 보물같이 대한다고 그 이야기를 늘 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늘 이런 일에 바쁜 사람 그리고 생각하고 엄마가 이 아이들이 와야 그 경동시장도 가고 막 이 마트도 가고 네. 이렇게 가서 뭐라도 산다. 그래서 그거 하나는 엄마 좋은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해줘요. 아, 정말 자녀들이 엄마의 그 뒷모습을 보고 정말 많이 배우겠네요. 예, 그런 거. 예. 네. 아, 지난해 화제가 되었던 미얀마의 일명 하트머리 아기. 네, 네. 그 아기도 집사님께서 이렇게 연결해서 네. 수술을 받게 되었다면서요. 네, 네. 지난번 게스트로 신용호 그 원장님, 의사 선생 예. 원장님께서 오셔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알지 못하는 또 그런 스토리가 또 있을까요? 네, 그 아이를 알게 된 거는 네. 그 이제 2019년에 다리가 엄청 기형인 아이가 여기 한국에 왔었어요. 네. 그 아이가 보호자가 없어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보호자로 대동을 했었는데 그 학교 선생님이 오셨던 선생님이 에크리스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친구가 그 목회자로 있는데 그 교회에 얼굴이 좀 이상한 아이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도 그 한국에 와서 수술해 줄 수 있느냐라는 네. 거를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정말 얼굴이 너무나 아주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그 한국으로 오게 할까 아니면 혹은 인도로 보낼까 그 문제를 놓고 제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네. 왜 했느냐면은 한국으로 오게 되면은 한국에서 얼굴이 이상하거나 외형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은 많은 시선을 받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저 아이가 왜 저렇게 됐느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 네. 제가 이제 그때마다 대답도 해주지만 지금 또 코로나도 있고 상황이 그래서 내가 이제 얘를 인도로 보낼까 하다가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한번 이렇게 글을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 계시는 그 신용호 원장님 친구분께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오셨어요. 네. 이 아이 내가 돕겠다고,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한국으로 부르라고 네. 그분이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때까지도 이제 얘를 인도로 보낼까 한국으로 보낼까 이렇게 많이 망설였는데 그래도 한국으로 부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이제 이 아이를 한국으로 부르자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항상 가는 대학병원에다가 자료를 보냈었고 이게 어떤 증상인지를 다 이제 제가 메일로 받았어요. 네. 제가 또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엄마보다도 제가 그 질환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요.
네. 네. 왜냐하면 엄마들이 교육이 안 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질환인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저는 사전에 다 이거를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어떤 거고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거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까지 오게 됐고요. 한국까지 오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었냐면 그 아이가 이제 머리가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여기가 이제 딱딱하지 않았는데 네. 그 어느 쪽이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눌러보니까 막 이게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정준 목사님 설명도. 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길래 제가 이랬어요. 그거는 성형외과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그 메디컬 진단서 같은 건 필요가 없다고 그냥 탑승해도 되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미얀마 항공에서는 얘를 안 태워주려고 그랬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무슨 일이 봐.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코로나 테스트 양식이 안 맞게 해갖고 왔다고 그래서 계속 거부를 했는데 그 정준 목사님이 이제 한 번은 거부를 받아주다가 계속 거부를 하니까 막 그 공항에 가서 막 난리를 치르셨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게 성형이라고 얘기했고 오면 바로 수술하니까 아무 문제 없다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씨름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네. 그리고 그 아이가 머리가 애기였잖아요. 저는 네. 사실 너무 놀라웠던 게 그 아이가 찍을 만한 CT나 MRI가 장비가 없다는 거가 정말 저는 또 한국에 와서 그걸 찍어야 되는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병원을 찾는다는 게 너무나 어려웠어. 한국에서요? 예. 그래요. 왜 그랬었냐면 이 아이 애기이긴 하지만 머리가 너무나 커서 이 사이즈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저 안산에 있는 그 단원병원에다 연락해서 거긴 늘 제가 심장병 아이들 데려가던 병원이거든요. 네. 아주 제가 사정을 했어요. 사정을 하고 이런 걸 꼭 찍어야 되니까 좀 부탁한다 그러니까 그 원장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CT를 찍었고 그제서야 이 아이의 뇌 구조를 정확히 신영원 원장님도 보시게 됐고 네. 그 분당 차병원에 계시는 원장님도 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수술이 어려운 수술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희도 그만큼 또 각오를 했고. 근데 CT를 보시고서는 막 의사 선생님들이 막 의견을 막 나누신 거예요. 네. 의견을 나누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수술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정하셔갖고 수술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수술까지 하는 그 과정까지만 해도 제가 긴장하면서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 언론에 나갔거나 이런 거는 저는 사실 몰랐어요. 제린말에 나간 것도 몰랐고. 네. 왜 그랬었냐면 저는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잘 회복해서 가면 되겠구나 해갖고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막 언론에 나가고 막 이래가지고서는 이게 왜 나갔을까 이럴 정도로 저는 사실 놀라웠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아이가 진짜 그 체중도 너무 작았고요. 그리고 이 구조가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그 신영호 원장님이 그 분당 차병원에 그 아이의 의료 장비를 다 갖고 오셨어요. 수술하시는 날. 저는 그렇게 오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그렇게 장비를 다 갖고 오시고 의료진들을 다 대동해 갖고 오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수술을 그렇게 같이 이렇게 하기로 해서 가지고 다 갖고 오셨고 그리고 그 수술이 우리가 성공되게 해달라고 밖에서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에 이게 보도됐는지도 몰랐는데 굉장히 이제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후원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것도 사실은 저는 그냥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통장 좀 뭐 좀 확인해 봐야지 이라고 붙는데 이렇게 후원금이 막 들어와가지고서는 저게 왜 들어올까 이럴 정도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거기서 나 모르는 사람들이 막 전화하시고 우리 재림교인들이 그 제가 카톡에다 막 이렇게 해도 전화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세요. 근데 그때 전화가 오길래 왜 올까 그랬어요. 모르시니까. 모르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얘 오고 나서 수술하기까지가 과정이 너무나 복잡해서 이 제림마을의 메인 화면도 제대로 검색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나갔다는 거가 알았던 거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원금들을
쓰는데 네, 굉장히 그래서 제가 또 네네. 이제 아직 기도가 덜 끝났구나. 제가 네. 이제 올 때는 오느냐고 또 기도를 했는데 네네네. 이 후원금을 어디다 써야 되나 그것 네. 때문에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됐었어요. 왜 그럼 수술비하고도 너무 많이 남은 네,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네. 당초에는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대학병원에 보냈던 그 견적서를 근거로 해서 모금을 하거든요. 네. 어떤 모금을 할 때는 반드시 그 견적서를 아. 보고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는 대학병원에 나왔던 견적서를 보고 이렇게 이제 항공비랑 뭐 체류비랑 이렇게 해가지고 모금을 했었던 거고 네. 그게 이제 끝났잖아요. 수술이 어쨌든 그 네. 대학병원에서 안 하고 이렇게 신영 원장님 하는 걸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디다 썼는지 사람들한테 정산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직 기도가 덜 끝났나 보다. 나는 이제 여태까지 온 아이들은 다 수술 끝나면 이제 뭐 비행기 태워서 보냈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걸로 끝나는 거였었거든요. 네. 근데 얘는 이제 그것까지 정산 보고를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린마을 메인 화면을 보고 후원하신 분들은 전화번호나 연락처가 없으니까 네. 일일이 확인을 못하는 거였었고요. 그 다른 단체에서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는 네. 이제 연락을 해서 얘가 수술은 끝났지만 이 머리를 이렇게 계속 묶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얘를 그 사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시골에 들어가면은 이 와이파이나 이런 것도 안 되고 이 엄마가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거주지 지원비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을 사기로 했다.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돼갖고 집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이제 양곤의 그 정지훈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고 그 목사님 댁에서 거리가 5분 정도 거리인 집에다가 집을 알아보시라고 그래서 집을 사서 방 한 칸을 얘를 주고 나머지 방 2개는 다른 우리 또 환자들 많이 오니까 거기서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명칭을 마리아 하우스를 하라고 왜냐면 우리는 아픈 아이들 배고픈 아이들 돌봐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집을 사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비가 남아서 집까지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앞으로 네. 오는 아이들의 그런 네. 거점 같은 그런 네. 숙소로 사용할 수 네, 있도록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미래까지 다 생각하시고 네. 예비를 그 하셨네요. 분당 네. 차병원의 원장님도 그 의료비를 수가를 많이 낮춰주셨고요. 거기 네. 의사 선생님이 낮춰주셨고 거기도 그 무슨 펀드가 있대요. 그래서 네. 그 펀드에서 지원하니까 저희가 들어갈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신영 원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갔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것 때문에 정말 기도를 너무 많이 네, 끝까지 하셨어요. 끝까지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미얀마 방금 전에 말씀을 했던 크리스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어서 네. 이제 주목을 받았지만 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매번 하시는 일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얘가 왜 언론에 나갔지? 그랬어요. 그냥.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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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쓰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 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좀 경험했던 이야기가 있으면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이제 2가지 케이스가 있어. 2명의 아이가 있어요. 한 네. 명은 그 2012년도인가 걔는 이제 베트남에서 심장병 아이가 너무 심했어요. 여기 한국에 계시는 성도님이 베트남에 가서 보고 그 아이를 보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베트남에 갔는데 이런 아이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흔쾌히 한국은 심장 기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얘를 한국으로 불러가지고 수술해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베트남 병원에서 검사받은 모든 검사 기록지를 저한테 보내라 그랬어요. 근데 검사 기록지가 베트남어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번역하는 분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해달라 그랬어요. 이 의사 선생님한테 보내야 되니까. 보내고 나서 한국의 어떤 병원도 이 아이를 안 부르려 그러더라고요. 네. 왜 그랬을까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나라 심장 기술이 굉장히 네. 좋고 그러는데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랬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한 6개월인가 지나고 나서 이제 알게 됐어요. 이 아이가 한 번의 수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3번을 해야 되고 너무 복 복잡한 기형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올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오는 아이들은 어찌됐거나 마지막으로 오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오는 아이들을 제가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알아봐서 얘 꼭 올 수 있게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혜를 주시고 꼭 올 수 있는 길을 해달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건산업진흥원에다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이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한국으로 와서 수술 받아야 되는 아이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불러주시면은 우리가 우리나라 전국 어느 병원이든 다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원비만 우리한테 안 받게 해주시면 우리가 이걸 해주겠다 그랬더니 그때 받으셨던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제주도까지 가겠느냐, 전국 어디든 가겠느냐, 그거였어요. 전국 어디든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이 자료를 전국에 있는 심장병원에다 다 오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오픈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는 모든 교주들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 아이를 한국까지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좀 해달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연락이 오기를 신촌 세브란스 병원 원장님과 그 센터장님과 그 의사 선생님들이 다 해외로 나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메일로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상 메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결과가 나면 알려주겠대요. 근데 저희가 끝까지 기도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선택이 됐어요. 세브란스에서. 그래가지고 오게 됐었고요. 네. 그 아이는 2번이나 더 왔고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거는 제가 이제 이 엄마가 어디 사는지 제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진짜 통역에 통역을 걸쳐서 물어봤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하노이에 산대요. 그래서 하노이 그래도 어디냐? 그랬더니 어디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요. 네. 하노이에 SDA 처치 해갖고 다 쳤어요. 네. 나오는 거예요. 여길 것 같아. 네. 그래서 내가 무조건 전화를 했어요. 거기 전화번호 나오는 데로다가 무조건 전화했어요. 그리고 제가 떠듬떠듬 영어로다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I'm a Korea. 나는 인서울 처치 SDA 멤버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카밍 여기 베트남 아이가 신장 이거 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전화 받으시는 분이. 근데 그분이 지역의 장로님이셨고 자기 와이프가 영어를 굉장히 잘한대요. 자기 와이프를 바꿔주겠대요. 네. 그래서 와이프를 바꿔줬고 이분이 워낙 영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내 말을 다 알아들으셨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달라. 어. 그래서 기도를 거기서 했어요. 전화로다가 스피커폰 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구글에서 찾아서 이 사람이 SDA 엘더인지 뭐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왜 전화를 하시는지 목적을 아시고 그거를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SDA인들은 아주 글로벌이네. 여기서도 기도하자니까 같이 기도하고 여기서도 하니까 같이 기도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케이스는 말라이 어린이가 심장병이 너무 심한 아이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말라이의 김갑수 선교사하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2019년에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이제 1명을 할까 했는데 어떤 아이가 한국에 올지 모르니까 2명을 다 보내달라 그랬어요. 서류를요. 네. 그래서 2명이 왔는데 그 1명은 의사 선생님들이 다 오케이 했어요. 얘는 쉬운 케이스니까 얘 한국에 부르고 얘는 안 된다 그랬어요. 너무 어려운 케이스라고. 한국까지 오려면 너무 멀어서 호흡도 안 되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근데 나는 왠지 모르게 얘가 더 힘든 애가 눈길이 갔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든 어느 나라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한테 지혜를 달라고 3개월을 기도를 했어요. 3개월을 아침 저녁으로 전철 탈 때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떤 분이 짐바브웨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짐바브웨에 연락했지만 거기서 카트했어요. 짐바브웨는 기술이 안 돼서 카트. 남아공은 이래서 또 카트. 어디 주변 국가 했는데 다 카트했는데 제가 이제 그 말라위의 그 심장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얘 어디로 가야지 얘 수술시켜 주겠느냐고 그랬더니 인도라 그러시더라고요. 인도는 우리나라보다 비행시간이 짧고 그리고 이제 인도 의사들도 그 심장 수술을 잘하니까 여기로 보내라고. 그때 제가 그 소리 들었을 때 하나님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김가수 선교사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얘 인도로 갈 수 있게 됐다고. 그러니까 집사님하고 같이 가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래서 얘 보니까 옷도 한 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옷도 공항으로 갖고 나와 그랬어요. 그리고 얘 보니까 기운도 없어서 못 걸어가.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비행기를 업고 타든지 안고 타든지 알아서 타라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같이 인도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휠체어 타고 나가고 거기서 이제 수술 받게 하고 한국에서 온 아이도 얘 못지않게 심한 아이였어요. 네. 그 말라이가 검사 장비가 그 딸리니까 제대로 검사를 못하니까는 이 아이가 원래 워낙 심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도 저희가 이제 수술하기가 너무 어려운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동의서는 항상 제가 쓰거든요. 그래서 동의서 다 쓰고 저희가 이제 얘도 수술을 이제 무사히 마쳤고 헬이라는 애였었거든요. 한국에 온 아이가.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말라위는 어떤 나라이길래 이런 거가 검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왜 이렇게 됐을까 궁금해서 얘가 돌아갈 때 같이 갔어요. 내가 말라위를 한번 가서 보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말라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정부병원도 갔었고 그리고 이제 인도로 갔었던 나다니나의 집도 갔었고요. 정말 애들이요. 제가 그때 너무 놀라웠던 게 제가 그 전에 우간다도 갔지만 우간다는 그래도 다 여기 오는 아이들은 가난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우간다는 그래도 바나나라도 있고 빵이라도 있었지만 말라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제가 이제 들어가면 항상 부엌부터 보고 애들이 뭘 먹고 살까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열어보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이제 내가 먹으려고 가져간 그 점심 그것도 다 이제 주고 와야 될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헬이라는 아이는 산 꼭대기에 살았고 나단이 나이는 도심에서도 한 7시간을 더 가나 뭐 아주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누가 외지인이 오는 거를 본 적이 없었나 봐. 나단이 나에는 우리가 거기 그 마을에 들어가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저 사람들이 왜 왔을까 막 이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러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헬이라는 애도 마찬가지로 아주 제가 강원도 출신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산을 이렇게 보면 저거 높이가 어느 정도는 되겠구나 하는 거는 아는데 걔네 집은 더 높았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걔가 살았던 집에도 가서 보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처음에 그 4년 전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지만 그때는 말라위에서 심장병을 진단해주는 의사도 없었고 그런 게 없었다가 최근에 이제 정부 병원에 그 심장병 의사 선생님을 고용을 했어가지고 그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단받기까지 4, 5년이 걸린 거예요. 처음에 심장 질환이 있었을 때 바로 받았으면 이렇게 심하지 않았을 텐데 정확한 진단까지 받기까지가 4, 5년이 걸렸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너무나 내가 한국에 태어났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나라의 아이들을 더 돌봐야 된다는 것도 제가 사명을 더 갖고 해야 된다는 것도 더 알게 됐어요. 정말 그 오지 그 도시에서 7시간 떨어져 그런 도시에 사는 아이가 이렇게 이게 선별이 돼서 수술을 받아서 성공한 것이 정말 너무 기적 같은 일이네요. 정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권 같은 거 신청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구청에 가서 신청하면은 그냥 며칠 있으면 나왔다고 그래서 찾으러 오라면 가지만요. 저는 말라위에서 여권을 만들다가 너무도 황당했어요. 이 종이가 없어가지고 여권 만드는 게 중지가 된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출생증명서가 없어가지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병원을 또 찾아가야 돼가지고 출생증명서를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또 발급을 받으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을 또 내야 돼요. 그게 5만 원이라는 거가 우리나라도 어떤 데는 큰 돈이잖아요. 걔네 나라에서는 얼마나 그게 큰 돈이겠어요. 그런 거 다 지불해야 되고 가장 황당했던 거는 종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네요. 그 여권을 못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종이가 없다. 우리나라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잖아요. 네. 종이가 없어가지고 여권 만드는 것도 중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네, 되는데 감사한 정말. 거예요. 네. 네. 이 일들을 하시면서 좀 참 이 일하기 잘했다 느꼈던 순간들이 있으세요? 인도로 가는 아이들한테 제가 항상 그 불러주는 그 복음 선거가 있어요. 제가 사전에 그 성도사들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영어로 먼저 이 곡을 보내요. 야곱의 축복. 네. 그 송을 먼저 보내요. 내가 한국말로 이 노래를 부를 건데 이 아이한테 먼저 이 가사의 의미를 전달을 해달라고 미리 얘기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콜폰으로다가 이야기를 해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사람들은요 이 내가 한국말로 불러주는 이 송이 이 아이가 알아들을 것인가 생각을 하지만요 아이들은 내 표정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멀리 사는 외국인이지만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꼭 선교사들한테 꼭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나무가 되어져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네가 처음에는 요렇지만 점점 성장해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걸로 커라는 뜻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고 제 말은 분명히 그 아이한테 전달이 됩니다. 나는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너 교회 다녀 이게 아닙니다. 너를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이 사랑해서 너를 거기까지 가게 한 거다고. 아멘. 네가 성장하면은 정말 너를 도왔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알 거라고 그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으로 오는 아이들은 마찬가지로 제가 교회를 꼭 데려갑니다. 지금 당장 다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이 다음에 커서라도 너가 이 한국에서 교회에 왔었던 거를 잊지 말으라고. 여기 오는 아이들은 우리 재림교회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제가 그 재림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안 다닌다는 것도 여기 와서 압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은 우리한테 열매가 없는 아이일지라도 이 다음에 크면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인 거라는 것을 이 아이가 스스로 알게 될 거라고. 그리고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잣대대로 꼭 침례받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사랑을 주고 걸음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조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아이들을 계속할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도 크겠지만 이 아이들이 그 외적인 모습 때문에 또 받는 그런 학대도 받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에트리스티 같은 네. 경우에도 그 나라에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하지만 자기가 사는 지역에 그런 아이가 얘밖에 없다면은 저 사람 뭐 잘못 먹어서 저렇게 태어난 거야. 아니면 저 사람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네. 아니면 쟤는 어떤 신에게 저주를 받았을 거야. 이렇게 보죠. 네. 그래서 이게 집사님 하시는 일이 그냥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것 이상의 정말 마음의 병도 고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렇죠. 정말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정말 드네요. 네.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으신다고 생각되는데 기도의 제목들을 있다면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 미얀마 쪽에다가 집을 샀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이제 1년 동안 어쨌든 운영을 하려면 거기 운영비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거에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이제 그 우간다 쪽도 계속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현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모아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요. 저희는 정기적으로 후원하시는 분은
6분 정도입니다. 네. 여섯 그래서 6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가능하죠? 6명 그리고 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카톡에 많이 이게 단톡에 이렇게 저도 들어가 있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카톡에다가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올립니다. 그냥 오늘 아이가 왔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거고 이렇게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뭐 물질을 도와주실 분들은 이 계좌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요 그게요 아주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고 이렇게 온다는 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후원자가 몇백 명이 된다면은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할까 그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그 후원자가 없다는 것도 정말 그러니까 다 6분이라는 것도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 후원자가 500명, 600명 됐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제가 후원자가 적음으로 인해서 늘 날마다 오늘 기도대로 응답받은 대로 간다는 거가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한국의 대학병원의 의사들 뭐 간호사, 교무사는 고사하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몰라요. 네. 그런데도 어쨌든 이런 일을 계속하는 것도 감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넘치도록 많은 후원자보다 저는 제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응답받고 갈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정말 6명밖에 안 되는 후원자가 네. 오히려 감사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네. 은혜가 감사하다는 그 저 말씀이. 몇 년 전에도요. 어떤 아이 미얀마 아이 여기 혹 달려서 왔을 때 네. 수술비 모자랐어요. 네. 태어나는 날까지. 네, 그러면- 태어나는 날까지 모자랐어요. 근데요 제가요 네. 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원무과에 오라는 날은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네. 제가 하나님 제가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 선에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때 그 병원이 그때 막 파업하고 막 일어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한적한 곳에 가서 진짜 30분 내내 기도했어요. 그래서는 네. 하나님 제가 요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사정을 아시고 금액도 요거에 맞추셔서 네.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원무과 갔더니요. 네. 딱 내고 나서 네. 딱 1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딱 내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와서 LA 와서 검사할 수 있는 비용. 그 정도만 딱 남긴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때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 어떤 재단 선생님하고 이제 그분 서울대학교 재단 선생님이거든요. 그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선생님 기도하셨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선생님 기도 때문에, 네. 의사 선생님이 네. 가장 낮은 수가를 적용해서 그게 오늘 결정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역시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나의 재정도 잘 아시니까 그렇게 계산해 주시는 게 정답이죠. 그래가지고 그날 걔랑 퇴원해갖고 같이 이렇게 왔는데요. 네. 사람들은 진짜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다 계산하는 줄 알고 그렇죠.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거밖에 없으니까 알아서 좀 해결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금액에 딱 맞춰서 네. 말씀하시는데 네, 그렇게 나와요. 정말 기도하셨던 분이 느끼는 그 기쁨, 정말 네. 감사가 네. 정말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떤 네. 아이는 이런 음식을 정말 먹어야 되는 아이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망고나 무슨 특별한 과일, 지금은 이제 망고가 많이 나오지만 네. 어떤 특별한 과일을 찾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네 나라에서 먹었던 먹던 거. 거라서. 네. 그럼 또 제가 또 아침부터 그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고서는 제가 딱 내리면 그 과일 파는 가게가 눈에 띄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경동시장 가면은 그게 눈에 딱 띄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사갖고 오고요. 진짜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진짜 감사의 넘치는 걸로. 네. 그리고 저 우간다 아이 여기 왔을 때 그 아이도 충치도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아이의 충치를 또 치료를 하려면 어떤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지 그것도 저한테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간다를 방문을 갔었어요. 2018년도에. 네. 가니까 저희 이제 다녀갔던 애들 집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 제가 갈 때마다 300명씩 거의 인원을 세워보지도 못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세워보지도 못했고, 근데 갈 때마다 한 4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으로 말하면 교회가 다 구성이 됐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할 테니까 네. 그 통역으로 전달을 좀 하시고, 네.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도 통역으로 전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사람이 돕는 거는 네. 순간이라고 오직 믿는 거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라고 네. 여기서 신앙을 안 받아들이시던 분이시던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착실하게 교회 다니시면 좋겠다고 제가 그 얘기까지 해갖고 그 옆에 있었던 하명식 목사님이랑 김지은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돈 안 들이고 전도회 했다고. 그러네요, 진짜. 돈 안 들이고 전도회 했다고 그래가지고 네. 막 웃었어요. 어쩜 이런 일이 다 있지? 집사님 저기 돈 안 들이고 지금 우리 앞 동네를 다 전도회를 마친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아이들 중에 여기서 왔다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저희 교인 된 아이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교인이 됐던 안 했던 아이들은 먼 미래를 보고 계속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집사님 너무너무 참 힘드시지만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네, 정말 제일 행복한 거는 네. 아이들하고 같이 제가 야곱의 축복 노래를 불러줄 때입니다. 네. 아멘. 가장 그게 제일 행복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야곱의 축복을 많이 불러주신 그런 집사님의 활동들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간증, 그 기도의 응답의 간증들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